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자, 가시죠. 여론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여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KSY까지도 이번 주 40% 중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5.5%,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주 연속 40%대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0%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에 4.4%포인트가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긍부정 평가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 2020년 11월 넷째 주 이후에 처음입니다. 꽤 오랜만이죠. 그리고 2020년 10월 셋째 주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45.6%였는데 45.5%니까 올 들어서는 역시 당연히 최고치고요. 갤럽거 보기 전에 KSY 오늘 TBS 뉴스공장에서 소개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6.8%로 리얼미터 45.5%보다 소폭 높습니다. 무선 안심번호로 100%로 하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아시다시피 유선전화 10%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대체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부정평가도 역시 리얼미터보다 1%포인트 가까이 0.6%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가면은 부정평가가 40%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이제 갤럽 거 볼까요? 갤럽은 38%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면접 조사 10% 반영하고 때로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선거 때는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갤럽은 참 이 추이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갤럽은 지금 부정평가 52, 긍정평가는 여전히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럽은 그 도표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쪽도 아니다 이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늘 리얼미터나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대통령 긍정평가 소폭 낮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정당 지지도입니다. 리얼미터와 KSY 양상이 비슷합니다. 리얼미터부터 볼까요? 리얼미터는 민주당 36.7%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4.4%포인트 올랐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국민의힘은 2.2%포인트 하락한 34.9%,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앞섰는데요. 이번 주 민주당이 앞서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팽팽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7.1, 국민의당 6.4, 정의당 3.4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주 후반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근데 주중에는 좀 민주당이 약세였고 국민의힘이 강세였습니다. 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화요일 날은 이제 홍남기 전 부총리가 전국민 지원 반대, 이게 이제 당정청, 우리가 이제 민주당, 여당,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이렇게 세 주체 중에서 이게 좀 그 2인 삼각경기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데 정부 홍남기 전 부총리와 이제 당청 사이에 삐걱거리는, 그래서 홍남기 전 부총리 전 부총리래요. 경질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 부총리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잡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부민 지원 반대, 이게 지금 아무튼 민주당과 입장이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4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중에는 민주당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에 저는 직접적인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론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이 올림픽을 이제 이번 주에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선수촌에 걸었잖아요. 근데 또 못 걸게 했습니다. 독도 그림은 또 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좀 묘한 그런 상황으로 긴장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금요일 날은 소마 히로이사 공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마스터베이션, 뭐 자위, 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일본 대사나 아니면 이제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소마 히로이사 공사가 사실 본국으로 돌아가야죠. 이 한일 정상회담 하려면 소마 히로이사 공사가 그만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지금 뭐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청와대에서는 일본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마 히로이사 공사가 술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외 정치인들 또 기자들 가끔 만나서 소맥을 마시면 거의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이 한국 주요 인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잘 만나는 관계여서 그동안에는 이제 큰 구설이 없었는데 이제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아마 JTBC 기자한테도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JTBC 기자가 이거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회사에 보고를 했고 바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 후반에는 한일 관계 경색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4차 이제 유행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다가 좀 주반에 좀 감소를 했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 당청 지지율은 또 자주 오르곤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미국 같으면 9.11 사태,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월호 또 사고가 있을 때 그 에어포켓 이런 기대감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한테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때는 9.11 때는 부시 대통령이 90% 이상 국정수에 긍정평가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50% 이상 긍정평가가 나타나기도 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당청 지지율이 또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주에 민주당이 31에 31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KSI도 민주당이 빠졌군요. 금, 토 이때 청해부대 확진 사태 논란 때문인가요? KSI는 또 지난주에는 빠졌군요. 대통령 지지로 올랐는데 또 국민의힘은 반면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사기관이 조금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갤럽은 이제 반면에 민주당 그대로 30에 31, 국민의힘은 32에서 29로 좀 빠졌습니다. 또 KSI는 국민의힘이 오르고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빠지고 민주당은 오르고 이번 주는 좀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었는데요. 자, 이것으로 당청 지지를 이제 마치고 왜 여론사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지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SI의 이제 주간 지표 그래프를 보시는데 지금 KSI는 주말에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등락이 심한 상황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슈 조사. YTN 의뢰로 지난 금요일 날 5차 재난지원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80%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입장이 홍남기 전 부총리 입장이고 민주당의 다수는 전국민 지급하자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면 그게 이제 적극적인 이제 지원이 대책이 나오면 전국민 지급하자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잘 되면 전국민 지급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80%만 지급하자 선별 지급이 42.8%로 나타났고요. 전국민 지급하자 38.7%. 5차 범위 내죠. 4%포인트가량이니까
이 오차 범위가 95% 신뢰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지난 6월 4일 날 저희가 YTN대로 당시 워딩은 좀 달랐습니다만 비슷한 이 세 가지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급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25.5%, 25.3%였는데 이번 달은 16.9%, 지급 반대 의견은 8%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지금 워낙 4차 유행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층들,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죠. 그래서 전 국민 지급 반대 이 여론은 8%포인트 지금 낮아졌는데 이 전국민 지급 의견은 지난달 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선별 지급 의견이 지급 반대에서 좀 빠져가지고 선별 지급 의견이 한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 잘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저는 그냥 전국민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선별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이 80% 하위 80% 그러면 그 81%에 있는 사람하고 가구하고는 또 역전되는 현상, 여러 가지 지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국민 지급하고 또 상위 또 20% 또 10% 이런 분들한테는 향후에 또 세금 징수를 통해서 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드는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역시 민주당 지지층은 전국민 지급이 많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80% 선별 지급이 많이 나타난,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이제 20, 30대는 80%만 지급하자, 하위 80%. 이제 소득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80%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또 전국민 지급 의견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20%에 포함되는 가구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정당 면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70세 이상은 이제 80% 지급 의견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이 다음 대선 주자 지지도를 소개하기 전에 이 조사 기관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잠깐 인터뷰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KBS 9시 뉴스 끝나고 질문하는 기자들 큐, 거기에도 이제 ARS 조사와 면접원 조사 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가긴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ARS 조사와 조사원 조사 간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찍기 전에 YTN 잠깐 다녀온 방송에서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이제 드리냐면, 이재명 지사는 이 그래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25%, 26%. 다른 조사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25% 안팎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30에서 20. 반면에 부동층 지지도가 없다, 2층이 또 10%, 20%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숨겨진 야당, 숨겨진 열세 후보 표심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다. 처음 전화 온 분들한테, 면접원한테 제 표심을, 속내를 얘기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ARS 조사는 버튼을 누르는 비밀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숨겨진 열세 또 야당 후보를 잘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세 후보죠. 이재명 후보보다는 열세 후보인데, 이 조사에서는 ARS 조사에서 KS와의 조사네요. MBS 조사보다 한 5%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 방법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TBS 의뢰로 KSY가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오늘 YTN이 JTBC가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가 이제 오늘 밤 또 내일 이렇게 나갈 건데, 추세는 비슷합니다. 윤석열 주춤, 이재명 소폭 하락, 이낙연 소폭 상승 혹은 중폭 상승,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중폭 혹은 소폭 상승,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JTBC 리얼미터 조사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가 될 텐데요. 양강 구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2강 1중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 주워 담을 유력 후보는 최재형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는 지지율이 당분간 소폭 상승 내지 이제 다포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보 진영을 한번 볼까요? 이낙연 후보가 중폭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서 KSO 조사인데 한 2%포인트가량 하락했고, 이낙연 후보는 한 3%포인트가량 상승. 2% 상승, 2%포인트 하락, 3%포인트 상승. 이러다 보니까 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지난주에 9%포인트 차이에서 이번 주 3.6%포인트 차이로 감소했다. 자, 양강 구도로 진보 진영도 가고 있다. 전체도 양강.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진보는 진보대로 또 양강. 이재명, 이낙연.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세 후보가 지금 3위 다툼을 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가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이낙연 이 당분간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이 향후에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연기되면 2위를 달리고 있는 혹은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당청 지지율, 또 국민의힘 등 정당 지지율 살펴봤고, 또 이슈 현안 조사, 5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예상컨대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상승, 또 최재형 후보가 조금 더 상승, 이런 국면이 조금 계속 이어지면서 양강 구도 1, 2위 후보와 3위권, 4위권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서 7월 2주차 더 여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감사합니다.